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남긴 사기의 한 부분을 통해 한 왕국의 흥망성쇠와 그 안에 담긴 인간 군상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만과 기만 그리고 배신이 뒤엉켜 결국 파멸에 이른 위만조선의 이야기, 조선열전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사마천의 사기, 그 중에서도 변방 국가를 다룬 조선열전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의식을 완벽하게 담아낸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인간의 욕망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긴 하나의 거대한 교훈서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위만이라는 인물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사마천은 그를 옛 연나라 사람, 즉 연인으로 명시합니다. 그의 등장은 한나라 초기의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한나라의 반기를 들었던 연항 노관이 흉노로 망명하자 그의 휘하에 있던 위만 역시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야심가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위만의 왕위 찬탈 과정은 그의 치밀함과 교활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처음부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조선의 준왕에게 접근해 자신을 한나라의 공격을 막는 국경의 방패가 되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임을 얻은 그는 변방 수비의 책임을 맡아 망명자들을 끌어모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나라가 침공해 온다는 거짓 정보로 수도인 왕검성을 무혈입성한 뒤 자신을 믿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위만조선이 초기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혼성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위만과 그의 세력은 중국의 선진적인 조직 체계와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기존 통치 기반과 결합되면서 위만조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왕이 된 위만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생 국가가 거대한 한나라와 곧바로 대립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외신, 즉 바깥의 신하가 되는 실리적인 외교 노선을 택합니다. 그 대가로 한나라의 군사적 위세와 물질적 지원을 약속받았죠.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며 실제로는 한나라의 권위를 자신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한나라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위만은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섭니다. 그는 한의 권위를 이용해 주변의 진번, 임둔과 같은 부족 국가들을 차례로 복속시켰고 위만 조선의 강역은 사방 수천 리에 이르는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라는 국경 안정을 위해 위만 조선을 완충지대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한나라는 스스로 미래의 강력한 적수를 키워준 셈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위협을 관리하려다 더 큰 위협을 만들어내는 이 패턴은 어쩌면 오늘날의 국제관계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시간은 흘러 위만의 손자 우거왕의 시대에 이릅니다. 강성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우거왕은 점차 한나라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는 한나라에서의 망명자들을 계속 받아들여 세력을 키우는 한편 주변 부족들이 한나라와 직접 교류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한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우거왕의 봉쇄 정책 뒤에는 명확한 경제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개무역의 독점입니다. 주변국들이 한나라와 교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만조선을 거치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위만조선의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나라의 조공체제를 흔드는 행위였고 더 이상 한나라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보내 우거왕을 회유하려 했지만 협상은 결렬됩니다. 귀국길에 오르던 서파는 자신을 전송하던 조선의 비왕, 장을 암살하는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황제에게 조선의 장수를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죠. 이에 격분한 조선이 서파를 공격해 살해하자 한나라는 이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시작합니다.
전쟁의 명분은 이렇게 한 개인의 공명심에 의해 조작되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는 서파는 공을 속여 전쟁의 발단이 되게 했다라고 기록하며 서파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파멸의 설계자로 규정합니다. 그의 붓끝은 역사의 진실을 넘어 인간의 탐욕이 빚어내는 비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작된 전쟁은 한나라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육군과 수군, 양갈래로 진격한 한나라 군대는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연이어 패배합니다. 특히 수군은 왕검성 근처에서 조선의 역습을 받아 군대가 와해될 정도의 참패를 당했죠. 이는 오랑캐 왕국이라 얕보았던 한나라의 오만과 과소평가가 빚어낸 예견된 실패였습니다. 초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한나라 대군에 의해 포위됩니다. 기나긴 포위전이 계속되면서 균열은 적진이 아닌 아군 진영 내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라 진영에서는 장군들 사이에 공을 다투는 반목이 일어났고 왕검성 내부에서는 끝까지 싸우자는 주전파와 항복하자는 주화파로 지배 엘리트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왕국을 무너뜨린 결정타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부로부터의 붕괴였습니다. 먼저 주요 대신들이 한나라에 투항하며 정치적 균열이 생겼고 뒤이어 항복을 주장하던 니계상 3이 우거왕을 암살하면서 지휘체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대신 성기마저 동족에 의해 제거되면서 견고했던 왕국은 연쇄적인 충성심의 붕괴로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전쟁 후 한나라는 조선 땅에 4개의 군, 즉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동시대 기록인 사기에는 단순히 사군을 두었다고만 나올 뿐 구체적인 명칭이 없다는 것입니다. 낭랑, 진번, 임둔, 현도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후대의 기록인 한서에 등장하죠. 이는 역사 기록이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저자의 시대적, 정치적 관점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마천은 이야기의 끝에서 주요 인물들의 운명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압축적으로 전달합니다. 강경하게 저항했던 우거왕은 신하에게 암살당했고 전쟁의 명분을 조작했던 서파는 보복 공격으로 피살되었습니다. 왕을 배신했던 니계상 3은 잠시 부귀를 누렸으나 결국 옥에서 죽음을 맞았고 불명예스러운 승리를 거둔 한나라 장수들 역시 처형되거나 평민으로 강등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먼저 우거왕입니다. 사마천은 우거는 험하고 견고함만 믿다가 나라의 제사가 끊어졌다고 평가합니다. 군사적 강점만 과신한 나머지 외교적 유연성을 잃었고 내부의 분열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정세를 읽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믿는 리더십이 어떤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파멸의 두 설계자 서파와 니계상 3입니다. 한 명은 기만으로 전쟁을 일으켰고 다른 한 명은 배신으로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니계상 3의 운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왕을 죽인 공으로 한나라에서 벼슬을 얻었지만 결국 옛 동포를 도왔다는 죄목으로 옥사합니다. 정복자는 협력자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며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다는 역사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한나라는 영광을 얻었을까요? 사마천은 두 군대가 모두 욕을 보았고 장수들 중 후에 봉해진 자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무능과 내분 그리고 불명예로 얼룩진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통렬한 비판입니다. 이는 단순히 장수 개인을 넘어 그들을 임명한 한무제의 인사 시스템을 향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결국 조선열전을 통해 사마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만, 기만 그리고 무능. 이러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 어떻게 한 개인의 파멸을 넘어 왕조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비극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탐구인 것입니다. 조선열전은 한나라가 조선보다 우월하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비춰보게 하는 역사의 거울입니다. 사마천이 던진 질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만과 기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우는 채널 옹고지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